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도는 각도. 앞쪽 근데 질문 있니? 할게. 요번 것부터 좀 질문 있는 것들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신경 써줘. 처음에 정말 쉬워. 자, 각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 1도, 2도, 3도 이런 식으로. 몇 도까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360도를 처음에는 얘기를 해. 근데 어렸을 때 태권도 같은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720도 발차기 이런 것들도 있고 360도 근데 숫자 개념인데 720도라고 쓰지 못할 건 없다는 거야. 360도면은 한 바퀴를 이야기를 할 테고 720도면은 두 바퀴를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720도를 표현을 하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두 바퀴를 표현하려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거고 표현을 굳이 한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각도를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오늘 하는 수업에서의 핵심은 각도를 표현하고 싶다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자, 용어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원점이 있을 거고 이때 X축의 양의 방향 쪽의 부분을 우리가 10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영역은 앞에 부분이야. 요 얘기할 거고 이때 약속이야. 약속. 그 약속 X축을 기준으로 각도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위에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양의 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이 친구를 이쪽 각도를 우리는 음의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어떤 각도를 표시하는 선 누군가가 하나가 있을 거잖아. 이 녀석을 우리가 지금부터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는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아 이건 동경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야. 처음부터. 즉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60도를 표현을 하려면은 요만큼 각도가 60도인 걸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60도를 표현을 하자고. 그런데 옆에서 보던 친구가 이렇게 음의 각 쪽으로 돈다면은 요만큼이 60도였으니까 거꾸로 돌았으면 이만큼을 마이너스 300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한 거야. 또한 이쪽이 60도였다면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온다면 각도를 360도에서 60도를 더한 320도라고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420도랑 60도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300도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뭐가 같다는 거야? 근데 같은 자리인데 자,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날로그 시계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시계를 샀어. 아, 벌써 이 시계가 5바퀴 반을 돌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진 않잖아. 우리는 시계는 몇 바퀴를 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어떤 바늘을 가리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다시 봐봐. 정확하게 결국은 어떤 10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각으로 볼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게 관심 있지 않아. 시계를 만약에 중고 되게 좋은 건데 돈이 없어서 중고를 사게 됐어. 근데 이 시계 몇 바퀴 돌았죠? 얼마나 썼죠? 이것보다는 그냥 현재 지금 시침이 정확하게 가리키느냐가 먼저 중요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현재 어디를 가리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만큼 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동경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동경을 표현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초선으로 기준으로 예각 정도나
그냥 제일 편한 각도로 표현을 하자는 거지. 즉 다시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요만큼의 이 동경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60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 친구를 방금 보여준 것처럼 420도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연히 n은 정수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까지의 각도라고 하는 개념은 각도기나 한 바퀴 정도에서만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였고 실제로 쓰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삼각형을 중학교 때까지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180도 많아봐야 한 360도였어 이제까지는. 근데 이 개념을 몇 천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고 모든 각도들을 다 포괄시키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이 동경은 수없이 많다. 끝. 그치? 근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60도도 되고 320도도 되고 마이너스 300도도 되고 무수히 많잖아. 하지만 동경은 이 똑같은 동경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짝대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단순히 이 이해로만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유형 1번과 2번은 분명히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따라해야 될 거리가 이미 정해져 있고 한데 방금 이야기를 해준 문제 푸는 방식이랑 엄청나게 연관성이 있는 건 또 아니야. 자, 그래서 내용 설명은 나는 해야 되니까 진행을 해줬지만 넘어올게요. 우리는 예제 1번과 예제 2번으로 바로 넘어올 건데 뭐 앞에 쪽 개념 체크도 꼭 항상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촬영할 때 세로로 좀 조금 찍어줘. 그러니까 가로로 한 번에 찍지 말고 웬만하면 세로로 좀 찍어주시고 좀 귀찮아도 어떻게 그냥 그 루틴을 정하는 게 제일 나아. 지금 현재로 오늘 그거랑 같이 해서 꼭 보내. 알겠죠? 끝나자마자 일단. 자, 그래서 지금 봐봐. 분명히 얘기했어. 1번과 2번은 어렵다고. 근데 3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몇 개 수업이 지나간 다음에 여기 부분을 또 똑같은 교재를 할 거예요. 물론 다른 문제를 다시 붙이겠지만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얘는 기억이 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좀 잔인하지만 지금 오늘 1월 말이지만 2월이라고 쳐보자. 한 달 뒤에 하려고 하는 교재 내에서 얘를 기억을 못하는데 과연 5월 달까지 얼마나 기억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이거 외워야 된다고. 자리에서 바로 외운다고 생각해줘요. 자, 일단 4분면의 강인데 문제 자체를 외우는 게 핵심이에요. 자, 틀리는 걸 보여줄게요. 일단 틀리는 거를.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0도와 90도 사이다. 그럼 3분의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0도와 3분의 세타는 30도니까 뭐야? 제1사분면인데? 근데 모두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 근데 모두 구하라는 얘기는 항상 복수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라고 하는데 까지 와서 실패를 하면 정상적인 거야. 근데 이 실패하는 포인트까지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자 이제 가보자고.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바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와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의 사이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는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것은 일단은 n 바퀴를 돌았다는 거야. n 바퀴 돈 후 시초선에서 출발한다. 즉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n 바퀴 돌아. 몇 바퀴인지 알아? 몰라. 그냥 몇 바퀴인지는 몰라. 뒤로 돌아. 뒤로 갔다. 뒤로 가기도 하고 몰라. 근데 일단 자 이제 쉬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몇 바퀴인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항상. 그 상태에서 0도니까 제자리. 얘도 똑같이 돈 다음에 90도. 그래야지 동경이 일단 1사분면에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를 샀는데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 현재 뭐 아무렇게나 세팅을 했을 때 시침이 12시와 3시의 사이에 있는 사람은 모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방금 사가지고 요만큼 돌았어. 방금 산 애들만 모이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옛날에 샀는데 맞췄더니 여기 있는 친구도 모이는 거잖아. 걔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거지. 그걸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봐도 저거를 왜 이렇게 정리를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고. 그게 정상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 사실. 요 문제와 풀이 방식을 외우는 게 먼저라고. 아래로 잠깐 내려가 보시면은 세타가 3, 4분면이다. 360도 n 플러스 3, 4분면이니까 여기 180보다 크고 360 더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작다.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주면 된다. 됐죠? 자 이제 바로 갈게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게 뭐야? 3분의 세타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녀석들을 다 3으로 나눠줘.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얘는 뭐가 돼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그리고 여기는 3분의 세타고 여기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가 되겠죠. 자 이제 따라갑시다. n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돼. n에다가 뭘 넣을 거야?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으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시간에 대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모의고사 시간에 강조하던 대입이랑은 사뭇 달라요. 그냥 이 형태는 문제 루틴 자체가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근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거꾸로 돌 수도 있지 않나요? 맞는데 무조건 얘네들은 순환할 거야.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가보시면은 0을 넣었더니 0도와 30도 사이고, 잠깐 미안, 각도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 이걸 세타라고 읽습니다. 됐죠? 세타라고 읽어요. 내가 이거 소개 안 했지 지금? 그치? 처음 보잖아요. 이거 했나? 아니죠? 세타라고 읽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시작해가지고. 됐죠? 그 번데기 발음 그거야. 알겠죠? 자,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20도와 3분의 세타가 1이 들어갔더니 150도 사이에 있다. n에다가 2를 넣었더니 240도와 2를 넣었더니 270도 사이에 있다. n에다가 3을 넣었더니 360도와 여기다 그냥 쓸게 390도 사이에 있다. 근데 이거 한 바퀴 돈 녀석 보니까, 자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다시 표시해보자. 0도부터 30도면은 여기 사이일 거 아니야. 맞죠? 120도와 150도 사이라고 하면은 여기 사이가 될 거예요. 240도랑 270도면은 여기 사이가 됩니다. 따져보셔야 돼. 근데 360도면은 시초선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서 여기부터 390도면 한 바퀴 돌아서 여기니까 겹쳐버렸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얘가 되고 다음 친구도 똑같이 나와질 거라. 중복되는 걸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여기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까지 3개의 사분면으로 정리가 됩니다. 절대 이 루틴을 벗어나지 않아요. 얘는 우리가 시험 보면 아까 알겠지만 배점이 3, 4, 5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배점은 솔직히 3점에서 중간, 3점? 좀 중간? 유형이기는 하니까 4점까지는 못 올라와. 그 정도 난이도야. 근데 나오면은 땡큐하고 받아 먹으셔야 되겠지. 하나 끝났고요. 두 번째, 얘까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2번, 2-1번, 2-2번, 2-3번 4개를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왜 풀어주는지는 느낌이 오지? 달달달달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웬만하면 귀퉁이 쪽에다가 해놓은 다음에 연습한 다음에 오른쪽에다 다시 풀어보시면 맞을 거야. 혼자서 못 풀어. 연습해도 이거는 똑같이 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지금부터 루틴을 완벽하게 외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뒤에 쪽 하나 놓쳐도 괜찮아. 근데 얘는 가지고 가면 시간 버는 거라는 거 생각합시다. 자, 일단 문제 봐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아래 볼게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11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뒤에 쪽에서 서술하는 부분들은 다르지.
근데 앞에 쪽은 유사한 걸 볼 수 있고 세타와 어떤 배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확실하게 보이죠? 자, 문제 푸는 루틴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갈게. 일단은 문제 풀 때 첫 번째, 좌표 평면을 살짝 그려주시고요. 여기에다 그대로 y는 x를 하나를 올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y는 x면은 당연히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가 될 건데 이거보다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세타를 정해놓고 요때 10초선까지의 요만큼의 각도를 알파라고 놓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도 안 변해. 됐죠? 무조건 여기가 스타트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쌤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변함이 없는 문제야. 더 이상 다른 걸 바꿀 이유도 없다고. 자, 다시 여기다가 여기까지 왔어?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세타를 먼저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은 세타는 그대로 이 동경을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럼 일반각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방금 전 문제처럼 일단 360도 곱하기 n. 됐죠? 그러면 지금 동경은 어디 있어? 일단 10초선에 있을 거예요. 그지? 360도 돌렸으니까 n 바퀴를. 그 상태에서 세타를 표현하려면 뭐가 돼? 알파가 되면 돼. 그럼 플러스 알파.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루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모든 이 4개의 문제에서 다 똑같은 상태로 진입을 할 거라는 거야.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뒤에 서술하는 용어를 봐요. 저기까지는 해주고 동경이 근데 어떻대? 7세타랑 일치한대. 그럼 7세타는 어디 있음? 여기 똑같이 있다며. 됐죠? 그리고 나서 7세타를 어떻게 쓸 거예요? 위에다가 써주도록 할게요. 너도 돌아가자. 360도 곱하기 얘는 근데 네가 n바퀴 돌았다고 해서 네 녀석이 n바퀴 돌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너는 n바퀴. 그러면은 동경은 어디 있어요 현재? 10초선에 있어요. 이제 7세타 향해 가야죠. 어떻게 돼? 플러스 알파. 자, 2단계까지 왔으면 우리는 알파를 소거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우리 시험 대비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하셔. 신경 쓰셔야 되고. 알파를 소거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위에서 아래로 빼주면 돼요. 그럼 7세타에서 세타 빼주면 몇이야? 6세타가 되겠고, 잘 봐. 알파는 날아갔을 거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럼 360도 n 마이너스 360도 n인데 그럼 이 친구는 분명히 360도의 n 마이너스 n일 거야. 맞죠? 그런데 여러분 m이 몇 바퀴인지 알아? 모르잖아. n은 몇 바퀴인지 알아? 그럼 어차피 둘 다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하지만 어쨌건 정수 단위로 끊어졌으니까 정수 단위의 바퀴 수가 차이가 나겠지. 다 쌩하고 K로 바꾸자. 아니 몇 바퀴인지도 모르는데 얘도 몇 바퀴인지 모르잖아. 그냥 K로 잡자. 그럼 세타는 뭐가 돼요? 정리했더니 60도 K가 됩니다. 뭐 할 차례일까? 대입. K에다가 0, 1 좋아요. 대입해줘. 0 넣어. 뭐야? 0도. 1 넣어. 60도. 2 넣어. 120도. 3 넣어. 180도. 4 넣어. 240도. 5 넣어. 300도. 6 넣어. 360도. 360도 0인데? 어차피 똑같은 동력을 얘기하잖아. 근데 정답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이 타이밍에 무조건 뭘로 따라가? 범위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문제 보면 범위가 하나 있을 거야. 있죠? 그러니까 세타는 뭐밖에 안 돼? 60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자, 방금 루틴을 이제 3번을 더 할 거야. 됐죠?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그냥 얘는 이렇게 푸는 거고 얘는 이렇게 푸는 거고가 아니라 여기 지금 노란색 쓰고 이 아랫줄을 쓰기 전까지의 요걸 쓰기 루틴까지만 똑같이 오시면 되고 그 뒤에는 서술한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부딪혀 봐야 돼. 한번 더 가볼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다 풀어준다는 얘기는 이게 엄청 심각하다는 얘기야. 하기 힘들어하고. 자, 여기까지 가볼게. 다시 그림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나는 필요 없는 것만 제거를 할게요. 요거 제거하면 되겠고 노란색까지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루틴까지 똑같이 오시면 돼. 그럼 그림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똑같이 그리면 돼요. 좌표평면 y는 x 그리고 y는 x 그리는 거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항상 똑같은 루틴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쌤이 문제를 줬을 때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쌤이 알려준 대로 이 유형을 공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고 그 뒤에 처리 못하는 걸 처리해줘야 돼.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한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올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상태에서 어디까지 나와? 얘까지는 써주시면 되겠죠. 얘까지는 똑같은 루틴이야. 문제 자체가 다 동일하잖아 지금. 자,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갑시다. 서술어를 봅시다. 뭐래 이번에는?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네. 그럼 어디 있어야 될까? 이 친구의 연장선의 반대쪽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맞죠? 얘가 누군 거야? 네가 5세타인 거야 지금부터. 자, 방금이랑 루틴이 좀 바뀌었어요. 아까는 같이 있었잖아. 지금부터 다른 친구가 많이 나올 거고 다른 게 나올 때마다 배점이 달라져.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은 3.5점이 기본 문제, 아까 처음 거. 그리고 일직선 위에 있거나 X축 대칭이거나 Y축 대칭이면 배점이 4점. 그리고 마지막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Y는 X 대칭까지. 그래서 그 모든 배점들을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여기서 뭐를 잡아줘? 아까 잡았던 알파를 잡아줘. 여기 알파가 여기 있네. 막곡지각이잖아. 알파를 어딘가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알파 쌤으로 찾아야 돼 무조건. 여기 이해하죠? 됐죠? 자, 이제 가보자. 이제 5세타 찾아가. 무조건 당연히 위에서 쓸 거고 5세타는 그대로 360도 곱하기 m 일단 와. 그러면은 동경은 어디 있어요? 일단 시초선에 있습니다. 저 알파를 쓰러 갈 거야. 그럼 여기서 저걸 쓸 수는 없잖아. 일단 얼마큼 움직여? 여기까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알파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움직여 일단? 180도만큼 일단 더 움직이자. 그럼 동경이 지금 어디 있어? N바퀴를 돌아서 시초선에 있다가 180도만큼 양해가 움직였으니까 여기 있다고 현재. 5세타 찾아가는 연습하는 거야 5세타. 그럼 얼마큼 더 가? 알파만큼 더 가. 더하기 알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술어 부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잡는 과정은 시행착오가 겪어야 돼. 그거 확인하면서 자꾸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그 전까지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나와요. 좀 이따가 얘기하자. 자, 뭐 할 거야? 알파 소거할 거예요. 어떻게 해줘? 뺐더니 어떻게 돼요? 4세타는 360도 곱하기, 근데 여기서 바로 나 적을게. m 빼기 n인데 m도 모르고 n도 모르니까 그냥 k로 얹어주자. 한 줄 줄이자. 더하기 끝까지 보셔야죠. 180도 너도 내려와. 그럼 세타 너는 뭐니? 90도 k 플러스 45도가 만들어집니다. 뭐 할 차례? 0 넣었더니 45도, 1 넣었더니 135도, 2 넣었더니 225도, 3 넣었더니 315도, 4 넣었더니 360 더하기 45니까 똑같이 돌아왔네. 됐죠? 360도가 의미한 건 다시 한번 한 바퀴라는 뜻이고, 한 바퀴를 돌아면 이제 시초선에 가만히 있는 형태라는 거. 뭐 따라가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범위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쳐다도 안 봤어야 되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0도와 180도 사이에 있으려고 하면은 45도와 135도 두 가지가 됩니다. 조금 자리 잡혔죠. 두 번밖에 안 했지만. 귀찮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것도 한번 다시 똑같이 세팅해 봅시다. 그리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세타와 11세타가 나타내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 생각하시고, 일단 문제를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왔나요? 이것까지 써줘야지. 일단 루틴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딴지를 거는 학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범위는 처음에 건드리지 말라고. 쌤, 세타가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데요. 근데 여긴 아닌 거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 범위는 동경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안 써도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줄게. 지금 90도와 180도 사이니까 사실 이쪽에 있는 게 맞아. 그리고 X축 대칭으로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도 얘로 푸는 거랑 식이 동일해. 그러니까 그냥 굳이 여러 가지의 경우를 나눌 이유는 없잖아. 한 가지로만 풀자고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X축 대칭이면은 요렇게 대칭이면은 요쪽으로 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알파는 어디 있어? 아래쪽에 이만큼의 음외각으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쵸? 지금 여기 칠판에 써져 있는 저 그림 형태까지는 하나도 누락이 되면 안 돼. 저 세타, 알파, y는 x까지 모든 게 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 저거를 누락시키는 케이스는 유일하게 딱 하나야.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지켜줘. 근데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나 이거 안 해도 충분히 100% 맞을 수 있어. 그럼 그때 선택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셔야 되고, 자 그랬더니 뭐야? 얘가 원하는 친구가 11세타였으니까 이제 그리자. 11세타는 일단 돌려. 360도 곱하기 m. 일단 그럼 동경은 또 어디 있어요? 시초선에 있는 거 확인이 됐고, 저 파란색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둘이?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 둘이 빼? 우리의 목적은 알파를 소거하는 거였잖아. 더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줘야 돼. 12세타는 그래서 아까랑 또 똑같은 이유야. 이번엔 더했는데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네가 몇 바퀴인지 네가 몇 바퀴인지 모르는데 더하고 말고가 뭔 상관이야. 몇 바퀴인지도 모르는데. 세타는 30도 K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K가 뭐 해줘 이제? 또 대입.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더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맙시다. 뭐 확인해? 범위 90도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20도와 15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답은 일반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로 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가 나왔으면 잘못 구했다고 의심해 보려고도 하셔야 돼. 자, 옆에 칸 좀 남을까? 위에 칸도 있지. 지금 예제 부분에 예제 부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를 추가할게요. 여기 빈 칸으로 쓸게. 이번에는 세타로 합시다. 자, 이번에 문제는 쓸게. 그냥 바로 맨 마지막 거 하나 남겨놓을게. 3세타와 y는 x 대칭이다. 그리고 세타는 일사분면 각이다. 문제로 풀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지금에 와서 궁금한 거는 이거 어떻게 잡나 정도만 남아있지? 그치? 나머지는 루틴이 동일하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작업인 거고, 일단은 요거 잡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보면은 y는 x를 쓰지도 않았는데 계속 갖다 댔잖아.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갖다 대는 거야. 이 문제를 못 푸는 것 때문에 시험을 못 보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못 풀면 얼마나 억울해. 다른 거 다 해놓고서. 자, 이게 어려워. 자, 갑니다. y는 x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45도보다 좀 올려놓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3세타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요렇게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생으로 알파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 알파가 어디 있겠어? 당연히 이쪽인 거야. 그러면
있을까요? 이걸 잡는 게 조금 어려워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다시 잡아보자. 뭐 당연히 M까지는 와줘야 되겠고, 현재 시초선이 있어요. 시초선에 있어. 근데 알파를 쓰는 게 목적이잖아. 알파를 쓰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갖다 쓰려면 무조건 축에서 출발을 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90만큼은 일단 더 가. 그럼 어디 있어? 딱 여기에 직각 상태에 있어. 그 다음에 거꾸로 빠꾸할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빼기 알파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보통 할 때 선생님들이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쓰시거든. 정답지도 그렇고. 어떻게 쓰냐면은 세타가 여기라고 했을 때 요만큼이 알파면은 여기서 3세타가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알파다. 그래서 세타 자체를 360도 M 플러스 45 플러스 알파로 잡고 3세타 자체를 360도 똑같이 잡은 다음에 45 빼기 알파로 잡아.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물론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를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자는 거야. 그러니까 루틴을 똑같이 가지고 가기 위해 지금부터 장치를 마련을 해놓은 거야. 처음부터 이 한 문제 때문에 마련을 한 거라고. 나머지는 그래도 할만해. 그러니까 이대로 해. 알겠죠? 이대로 정리를 하라고. 자신 있어. 저는 이것도 다 자신 있고 다 자신 있는데요. 그러면 개수를 늘리든가. 근데 굳이 자 이제 가볼게요. 둘이 어떻게? 더해주면 되겠고 4세타 값은 360도 K 플러스 90도가 되겠죠. 세타 4를 나눠줘요. 그럼 90도 K 플러스 잘못했구나. 2분의 40으로 할게요. 내가 잡았을 때 틀렸어. 개수가 안 맞았어. 개수가. 그러면은 K가 0, 1, 2 집어넣을 건데 원하는 각도가 예각 상태니까 그냥 2분의 45도 하나만 가능하겠죠. 됐죠? 이제 필요한 건 여기서 잡은 과정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두 문제는 중간고사 문제고요. 오늘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중간고사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쉬워. 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야 되는 형태 빼고는 지금부터는 좀 쉬워져요. 자, 가봅시다. 바로 호도법입니다. 자, 우리는 자 이거 좀 들을 얘기가 좀 있어. 들을 얘기가. 자, 일단 실수랑 실존하는 수, 이걸 리얼 넘버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수는 뭘까? 기억할까? 좋아요. 수직선에 표시할 수 있는 수야.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사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한 수, 이렇게 보통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정의 자체로 따지면 실수는 수직선에 표시할 수 있는 수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체계까지 2학년 수 1까지에 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 오늘 하는 단원까지도 실수라고 하는 체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자, 재밌는 거는 수직선에 표시할 수 있는 숫자였고 실수라는 개념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무리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했던 거야. 이런 거 한 거 같지? 그지? 그리고 희한하게 수직선에다 표시를 했어. 여기가 루트 2야. 그리고 옆에는 또 루트 3이 있어.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3.2댐이야. 많은 게 소환되고 있어. 순환소수 형태예요. 순환소수야. 3.2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친구를 바꿔주면은 나누고 안 쓰고 9 빼기 3 해가지고 9분의 몇이냐 29 뭐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분수로 바꿨어요. 분수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분명히 3과 9분의 2거든. 그러면은 수직선에서 표시를 할 수 있어.
1, 2, 3을 일단 표시를 한 다음에 3을 가지고서 4 사이에 9등분을 해. 그 중에 두 번째 조각을 찍으면 되거든.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는 친구를 찍어주기 시작을 했느냐? 실수라고 하는 걸 배우고 있었고 그것 자체가 수직선에 표시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거기 수직선에다가 표시해서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러면은 수직선에다 표시를 하게 되면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수,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수. 그래서 뭐가 가능해? 크기 분별이 가능해져. 크기 분별.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표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중3 때 물론 나는 하긴 하지만 학교에서도 잘 하긴 힘들어 이 부분이. 근데 아 그렇구나 정도만 하면 돼. 기억해주면 너무 좋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단원의 대전제는 일단은 삼각함수거든. 그리고 함수는 뭐야? 함수는 그래프야. 그렇죠? 근데 그래프는 어디다가 표시할 거야? 당연히 좌표평면에다가 표시를 할 거야. 근데 좌표평면은 뭐야? 수직선 두 개를 갖다 놓은 거고 좌표평면에서의 단위는 실수야. 그런데 우리가 사인을 놓고 보면은 x라고 하는 대상을 미리 한번 공개를 해주면은 삼각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거든.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뭔가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제까지 배운 거대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3 때 배웠으니까 사인 30도, 사인 45도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지. 이렇게 각도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야. 1도랑 1은 같은 걸까? 1도는 분명히 1도라고 하는 각도야. 여기서 이 각도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야기 이쪽 60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했던 각도라고 하는 개념은 왜 배우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한 바퀴를 360도각으로 나누자. 그렇게 한다면 한 조각을 1도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거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1도라고 이야기를 가정을 한 거야 일단. 그걸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각도를 표현한 거는 이거고. 자, 1이라고 하는 실수는 뭐야? 수직선에서의 한 칸이야. 그걸 1이라고 한다고. 그 1과 1도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지만 같겠어? 당연히 같지 않지. 근데 우리는 얘를 사용하려면은 각도를 넣어야 되는데요 저는. 근데 너 그림으로 들어오려면은 실수로 바꿔와 라고 싸우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에 막 별다른 막 여러 가지 어쩌고 일라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경 쓰실 거 없고요. 간단하게 갑시다. 그래서 호도법은 각도를 실수로 바꿔주자는 거야. 그럼 어느 정도가 되느냐? 180도가 파이야. 파이. 니네가 아는 그 파이야. 뭐야? 3.14 정도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봐봐. 여기가 3이 있고 여기가 4가 있고 했을 때 3.14니까 여기쯤이 될 거 아니야 파이가. 요만큼이 180도랑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야. 계산을 해놓은 것이. 그래서 지금 아까도 중간에 넘기면서 이쪽은 쉬울 거야 얘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냥 단순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파이가 180도야. 끝.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각도가 써요. 이거는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270도, 마지막 360도까지야. 근데 얘네들은 좀 가볍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일단은 제일 쉬운 180도는 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파이를 2배, 180도 2배 하면 몇 도? 그러니까 360도는 2파이입니다. 180도를 반으로 자르면 90도니까 이건 그대로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리고 45도는 90도를 또 반으로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270도 같은 경우는 90도가 3개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만들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2분의 파이랑 2파이 같은 경우 4분의 파이까지 이 파란색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많이 만나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질 거야. 여기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거는 30도와 60도예요. 얼마나 좋겠어. 30도가 3분의 파이고 60도가 6분의 파이면. 근데 반대야.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30도는 3분의 파이가 아니야. 180도를 6으로 나눠준 6분의 파이. 이 녀석은 3분의 파이예요. 그럼 얘네들이 중요한가? 자, 그래서 잘 봐요. 그럼 120도는 무엇이냐? 120도는 60도의 배수죠. 60도가 2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2개 있는 거야. 끝.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편해져서 얘네들을 챙겨서 가지고 다니면은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됐죠? 자연스럽게 외워지긴 할 거예요. 넘어와 볼게요.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하고. 개념 체크 꼭 하세요, 이거. 간단하게 가, 이렇게. 방금 외운 대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보여볼게요. 파이라고 하는 친구에다 180도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 4 나눠줘. 45도. 그럼 7 곱하면 7, 5, 35, 7, 4, 28. 그럼 315도 맞네.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더. 그런 방향으로 보지 말고 얘를 보자. 왜? 이 4분의 파이잖아.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은 나오는 부분이 보일 거라는 거.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이 친구 맞아요. 그래서 3분의 파이가 일단 60도니까 60도가 11배 되면은 660도니까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어떤 느낌으로 보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파이를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안 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챙겨서 가고 미리 챙기는 대신 조금 외우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 6분의 파이 30도니까 7배 해주면 맞고요. 됐죠? 자, 11분의 파이도 좀 영리하게 생각을 합시다. 6분의 파이가 반이 된 거야, 사실상. 근데 6분의 파이가 30도였으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15도가 되겠죠. 곱해주면은 5가 남으니까 리을도 안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게요. 자, 공식 쓸게요. 이건 공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호도법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관계인데 60분법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호도법인 실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는 저 공식들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어요. 엄청 편해요. 자, 바로 해볼게요. 자, 문제 그림 한 번 더 그려줍시다. 반지름이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한다고 했고,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 당연히. 호의 길이 L은 뭐예요? R 세타. 근데 R이 3이고 세타가 이렇게 되니까 세타가 뭐야? 그대로 3분의 2파인 걸 볼 수 있겠죠.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고요. 넓이는 2분의 1 RL을 이용합시다.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넓이는 그대로 2분의 1 반지름 R 곱하기 L 나눠주면은 정답은 3파이가 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삼각함수 기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배웠던 그러면은 삼각함수였던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 기준각 여기를 지금부터 세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형태를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지?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배웠어요 라고 한 느낌이 들 거라. 근데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여기가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형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90도가 될 수도 없을고 90도가 넘을 수도 없지.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각도는 일반각이라고 해서 360도 안에 모든 동경들을 다 표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은 이걸 못 쓰겠지 이제 이거를.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정의야. 자, 세 가지 공식을 써줄 거예요. 자, 봅시다.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그리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즉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 제 1사분면 위에 있어.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2사분면일 수도 있고 3사분면, 4사분면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그때 여기 원에 있는 교점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반지름을 사용을 하자. 근데 반지름은 어차피 양수일 거고 1사분면에서 만난 친구는 분명히 양수 콤마 양수, 얘는 음수 콤마 양수, 얘는 음수 콤마 음수, 얘는 양수 콤마 음수의 좌표를 갖겠지. 항상 몇인지 몰라도.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사인은 분명히 반지름분의 x좌표,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였으므로 각각의 부호가 양수, 양수, 양수가 된다. 이건 전체적인 밸런스가 필요한 거라서 그냥 바로 진행할게. 그리고 이 친구에서 2사분면에서 우리가 동경을 이루고 있을 때는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네가 양수, 너는 음수, 너는 음수. 다시 너는 양수, 너는 음수, 너는 음수. 너는 음수, 너는 양수, 너는 음수를 이루게 된다. 몇 도인지도 모르고 다른 게 뭔지 몰라도 그냥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사용했던 첫 번째 이거 하나는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원래. 됐죠? 그러니까 왜 이런지가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 자체가 원을 그렸을 때 이루는 동경을 세타라고 했을 때 반지름분의 y좌표,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잡은 거거든. 근데 각 사분면을 한번 각각을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1사분면의 동경이 있을 때는 모든 녀석들이 다 양수, 이때는 사인만 양수, 이때는 탄젠트만 양수, 이때는 코사인만 양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다 양수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고 여기는 탄젠트만,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여서 우리가 사분면을 읽을 때는 항상 1사분면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요거의 앞글자를 따서 얼사탄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거 학교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막 옛날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는 거 얼싸안고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아니면 모두 다 산타클로스 막 별거 다 있어 이상한 거 학교에서 막 할 거야 재미없는 거. 근데 얼싸안고 그냥 됐죠? 무슨 뜻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분면 아니고 1사분면에서 모두 다 양수 그리고 여기는 사인만 탄젠트만 코사인만 양수인 거라. 됐죠? 두 번째 공식이었어요. 자, 세 번째 공식입니다. 이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무조건 1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공식입니다. 자, 공식은 이 상태로 정리가 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해. 이건 중학교 때 과정이고요. 고3을 위해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가 60도면 비율이 1대1의 루트 3입니다. 여기는 45도일 때 비율이 1대1대 루트 2고요. 요거 하나는 가지고 가야 돼. 그것도 중학교 과정이고. 자, 예제 5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인 코사인 문제는 어차피 원을 그릴 거예요. 근데 4, 마이너스 3을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점이 어차피 원 위에 점일 것이고. 자, 그럼 뭐가 가능해?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거리가 반지름일 텐데 반지름이 5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멍청한 짓이 뭐라고? 옛날 기억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삼각형을 그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놓고 보는 거야. 자, 이제 갑시다. 교점의 좌표도 나왔고 반지름도 나왔잖아. 바로 가는 거야.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야? 반지름분의 y좌표. 끝.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 반지름분의 x좌표. 끝.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직각삼각형을 올바르게 그려주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이 일반각이 나타나져 있는 삼각함수에서는 여기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그러니까 원이 나와줘야 된다고. 원이.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6분의 7파이가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6분의 파이 자체가 30도이므로 세타가 의미하는 건 일단 210도가 될 거예요. 됐죠? 자, 210도 찾아가 보자고. 시초선 기준으로 90도, 180도, 210도면 조금 더 갔죠? 요만큼이 30도가 된 상황이 되겠네. 원 나와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근데 우리 문제를 풀려면은 교점도 있어야 되고 반지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는 분명히 30도밖에 눈앞에 없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x좌표 표시를 하려면 수선의 발이 필요하겠고, 요 삼각형 너 잠깐 이리로 와봐. 여기 30도잖아. 여기 60도잖아. 아까 말을 꺼냈던 1대2대 루트 3. 자, 비율을 따라가자고. 어떻게 돼?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길이, 각각의 길이가 1과 2와 루트 3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2a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3a라고 할 수 있겠지. 비율이 그러하니까. 그러면은 보이는 원과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a,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겠죠. 3, 4분면이니까.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그냥 대충 정리할 게 아니라 3, 4분면이라는 것도 인지하셔야 되고. 이제 갑시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였으니까 반지름 2a분의 x좌표 마이너스 루트 3a 약분이 되네요. a가. 그래서 이대로 끝. 다시 한번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였고 x좌표 마이너스 루트 3a분의 y좌표 마이너스 a까지 약분 정리해서 루트 3분의 1이 나와집니다. 연산은 따로 안 할게요. 마무리는. 근데 파이가 30도.
30도가 아니라 6분의 파이가 30도. 그러니까 파이는 180도. 오케이? 그걸 좀 빠르게 정리한 것 뿐이야. 됐죠? 자, 방금 것도 봐봐. 지금 내용이 어떻다 저쩌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만 있으면 그냥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 보이죠? 그지? 요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얘를 외운다야. 앞에 것도 문제를 알아본다가 중요하겠지만 얘를 외운다가 핵심이라고. 한 사이클만 해놓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똑같은 형태로 바뀌니까. 다시. 자,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양수일 때 사인과 탄젠트는 곱이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사인이 양수면 코사인이 양수고 사인이 음수면 코사인은 음수라고. 이때 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또 다르다. 그러니까 네가 양수면 네가 음수고 네가 음수면 네가 양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차피 2라인 아니면 2라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몇 사분면의 세타가 있느냐를 물어봤잖아.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 두 개가 동시에 양수인 적은 없었어요. 양수가 모두 다 양수가 되거나 그게 아니면은 한 놈만 양수였다는 거지. 그때 탄젠트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는 얼사인, 탄젠트, 코사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분면은 제 3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이미 얘기한 대로 그 상태고 보여주는 상태고 6-2번과 6-3번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연계가 안 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건 질문하실 건 질문하셔야 되고 넘어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받는 내가 제일 보는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질문이 딱 이 상태야.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질문이 있어도 안 하는 케이스랑 두 번째가 백지 상태야. 자 보시면은 사실 여기는 얘를 소개시켜줬잖아. 지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아까 적용했던 것처럼 얘나 얘처럼 그냥 얘가 다야. 자 그런데 아유 이거 어느 세월에 맨날 쓰고 있겠습니까? 무조건 치환해서 쓸 거야. 당연히 사인은 S로 코사인은 C로 치환을 안 하고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일단 기본적인 약속. 이 상태에서 계산하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완전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고 뒤쪽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완전 제곱은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2사인 코사인이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만 남았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었잖아. 그럼 너도 1 계산하면 2가 되겠죠. 연산 과정이야. 연산 과정. 근데 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연산할지 몰라가지고 별표를 쳤다.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연산은 이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풀어주긴 하겠지. 근데 내가 풀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느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답지도 확인을 해보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 여기도 자 분수가 나왔네요. 통분합시다. 그러면은 분모와 분자가 일단은 다 써볼게. 1 더하기 사인 곱하기 1 빼기 사인을 만들어 줄 거고 앞에는 사인 코사인 1 빼기 사인 여기도 사인 코사인 1 플러스 사인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와 합차니까 1 빼기 사인 제곱이고 여기 전개하면은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여기는 더하기 사인 코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사인 제곱 코사인 날라간 거 확인되고 그때
공식 자체는 분명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친구를 넘겨준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1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라는 걸 좀 편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분모가 코사인 제곱이고 분자는 사인 코사인을 둘이 더했으니까 2 사인 코사인이 되니까 약분했더니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겠죠. 코사인분의 사인은 또 탄젠트였잖아. 편하게 정리하자. 결과는 2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는 예제 7번을 풀어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밑에 거 정리하시면 돼요. 열심히 해본 다음에 위에 거 저렇게 푸는 거구나 눈에 안 보이면은 한 번 더 풀어보셔도 되고 밑에 거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알려줄게. 잘 봐. 탄젠트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든 탄젠트는 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고 시작하면 돼. 오케이? 기본이야 그게. 모든 친구들 다 탄젠트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고 출발하세요. 다시 정리해봅시다. 이번에는 세타가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양쪽에 2를 곱해서 정리, 양쪽에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는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고 넘어가서 정리를 했더니 3 사인 세타가 돼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친구의 값을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이때 문제를 푸는 결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얘로 이용하는 거. 두 번째, 얘. 당연히 얘가 더 편해. 근데 얘도 한 번쯤은 가지고 갈 법한 게 제일 기본 형태였다는 거야. 자, 빠르게 가볼게. 사인 세타가 3분의 1인데 제 2사분면의 각이니까 이쪽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렸을 때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반지름분의 y좌표가 3대 1의 비율을 갖는다는 거잖아. 그럼 반지름을 내가 3a라고 하면은 이 친구의 y좌표가 a라고 할 수 있다. 그럼 피타를 썼더니 요만큼이 2루트 2a라는 걸 볼 수 있어. 그럼 이제 탄젠트를 구하러 가면 돼.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였고 x좌표가 마이너스 2루트 a 코마 a였으니까 탄젠트는 얘분의 얘가 돼서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 된다. 근데 잘 안 쓰여. 이걸 쓰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고 언제까지 그렇게 올리고서 뒤에다가 해. 뒤에다가 하루 종일 어디다 푸나. 다시 한 번 더. 근데 이건 잘 안 쓰여 사실상. 가볼게요. 자, 분명히 제 2사분면이라는 말 썼지. 그리고 이것도 썼지 방금도. 왜냐하면 2사분면의 각도 표시한 다음에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비율을 잡아서 좌표를 잡았단 말이야. 자, 다시 가볼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이걸 이용해보자. 그럼 사인 제곱은 분명히 9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의 값이 9분의 8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코사인 값이 3분의 2루트 2다? 말도 안 되지. 왜? 다시 봐봐. 제곱이 9분의 8이었지. 그러니까 코사인 될 수 있는 후보는 부호는 상관이 없어. 제곱이었으니까. 근데 주어진 문제가 제2사분면이었으므로 제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였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구해? 공식 하나 더 있었잖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을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이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까지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 좀 속도 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나와져 있는 식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인데 얘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일은 양변 제곱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 중에 하나, 이거 연산은 솔직히 배점 낮거든?
왜냐면 다 맞출 수 있어. 이거 내가 대충 해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좌변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4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2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 빼기 1이 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고, 즉 정리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 형태는 어떻게 구할 거야?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4사인 코사인을 빼준 친구로 계산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나 안 할게. 자, 세제곱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이용을 합시다. 5일 과정 곱셈 공식 형태였어요. 됐죠? 자, 이 친구는 합차를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됐지?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했고요. 바로 치환해서 사인 코사인으로 잡을 거고, 두근이 나왔으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합시다. 엄청 심플해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a분의 b 4분의 1, 사인 코사인은 4분의 k까지. 그럼 얘 나왔으니까 방금 뭐 하기로 했어? 양변 제곱하면은 바로 갈게.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16분의 1이 돼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죠? 확실히 강약이 있지? 그지? 물론 이제 외워야 되는 파트들은 가지고 가셔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에서 일단은 공부를 할 때 확실히 강약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